안녕하세요. 보험형 김동진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MRI, MRA, 도수치료, 영양제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자기부담금도 20%, 30%가 아니라 최대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내가 가입한 실손이 아니라고 안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가입 주기가 도래해서 강제 전환되는 가입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1, 2세대의 가입자는 선택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보상받고 해지 후에 5세대로 전환되는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올해 말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전면 시행되는데요. 싫다고 해도 기존 가입자분들 중에는 강제로 5세대 실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1세대, 2세대 일부 가입자분들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택사항이지만 일정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해지 후에 5세대로 전환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은 한 번 바꾸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보험 주제라고 하면 아마 5세대 실손보험이 아닐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 무려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이제 또 한 번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되면 자동으로 강제 전환되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회사와 정부가 들썩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기본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이죠.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기 때문에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고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실손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니까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병원비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나 중대한 병에 걸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인 거죠. 그런데 실손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 갖고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요. 보장이 축소되거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실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까지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완전 다릅니다. 특히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을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과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앞으로 내가 받을 보장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내용을 꼭 제대로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이 1세대입니다.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부 보상하는데요. 이번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장점도 있죠.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가입한 실손이 2세대 실손보험이에요. 자기부담금은 선택형 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 10%로 공제하고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를 공제하고 보상해주는 실손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손보험은 선택형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하고 지급되고요.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MRA,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따로 분리가 되고요. 자기부담금은 3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가입 주기인데요. 1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건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리고 3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강제 전환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2세대 실손보험이 다 같은 2세대 실손보험이 아닌 거예요. 2013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 2세대 실손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 실손보험은요,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합니다. 같은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15년 뒤에 강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몰랐다면 재가입 시기가 왔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재가입이 실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인데요. 아마 첫 재가입 주기는 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될 거고요. 5년 재가입 주기니까 2026년 7월에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는 정말 큰 혼란과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손과는 많이 다르고 새로운 구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분리합니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하게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도수치료나 MRI, MRA 비급여 치료도 실손보험에서 90%, 80%, 70%를 보장을 해줬는데 5세대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이 30%라서 7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에서 사라졌던 비급여의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도 500만 원 자기부담금 한도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되면서 정말 다행이고 좋은 점인데, 감기나 복통 같은 비중에 해당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입원과 통원 모두 포함해서 자기부담금이 50%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도 50%만 돌려받게 되는 거겠죠. 거기에 보상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줄고요. 통원은 일당 20만 원 한도, 입원은 회당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한도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항목들이 이전에는 미용과 선형 같은 내용들만 있었지만, 이제는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인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내용들도 미지급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비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도 축소되고 자기부담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자주 청구하는 부분이 비중증에 많이 해당될 건데요. 자기부담금도 30%에서 50%로 늘어나고 일부 항목들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점점 유리한 조건의 보장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과 5세대 실손보험을 비교했을 때 급여는 큰 차이는 없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분리돼서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변동이 없지만 4세대에서는 빠져있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생겨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에 대해서가 문제인데요.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축소되고 통원은 일당 20만 원, 입원은 해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자기부담금도 50%로 올라가죠.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실손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재가입 주기에 맞게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건데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없거나 현저히 낮죠.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우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전환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하고요. 아무리 좋은 실손보험이면 뭐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실손보험 자체를 유지하기 힘겨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할 때나 필요한 나이일 때 보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보험료라면 보장이 좀 줄어도 일단 전환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5세대 실손보험 판매되기 전인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먼저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4세대 실손보험도 충분히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고 자기부담금도 지금보다는 높아졌지만 5세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무조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셔야겠죠. 그리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 중에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는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종료되기 전에 하루라도 건강할 때 4세대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재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따라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제도예요. 기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법을 바꿔서 강제 전환하는 방식을 정부와 보험사가 협의한다는 것이었지만 당연하게도 이 부분은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이런 정책이나 신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요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한 부분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비급여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건데 분쟁 조정 기준은 치료 목적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에요. 5세대 실손보험뿐 아니라 기존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세대 실손보험은 부담스러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좀 줄이고 부담을 감소시켜서 보험료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 힘쓰겠다로 생각이 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보다 보장 내용 축소라든가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잘 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5세대 실손이 이제 정말 곧 다가올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도 어렵고 복잡하죠. 그냥 가입하고 끝내고 싶지만 이번 실손보험에 대한 정책은 내가 어떤 실손을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 자체가 올해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것에 맞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할 5세대 실손보험과 기존의 실손보험의 가입자들의 선택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게 있다면 편하게 요청 주시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알차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